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함께하는 시사 톡톡 시간입니다. 검찰 독재의 광풍이 쉽게 멈추질 않습니다. 오늘 조국 장관 재판 선고 결과를 보시면서 많이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 시사 톡톡 함께 진행할 두 분의 초대 손님 먼저 소개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실천적 지식인이죠. 그 촛불 행동을 이끌고 계신 우리 김민웅 상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촛불 행동의 상임 대표 김민웅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명재 그 민들레 대표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재입니다. 예, 제가 검찰 독재의 광풍이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국 장관 1심 선고가 됐습니다. 징역 2년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정경심 교수가 4년인데 그 추가 1년이 그렇죠. 됐죠.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온 가족이 지금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체로는 뭐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꼬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다봤지만은 그건 뭐 그냥 희망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뭐 엄청난 이 중형을 가한 거랑 마찬가지죠. 온 가족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걸 보면서 이 사건의 출발을 우리는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이 장관 시절에 검찰개혁에 가장 최전선에 서서 싸웠던 바로 그것을 뒤집는 과정에서 오늘 이르기까지 되는 것이고 그 결과의 정치적인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윤석열 정권의 등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걸 전체로 보자면은 정치검찰의 이 권력 장악 그 안에서 이 판결도 또 기소도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잡는 것 또한 앞으로 우리 현실과 역사가 진력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선 일단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은 항소심까지 또 잘 준비를 해서 새로운 진료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네. 이명재 대표님은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2시 재판 선고를 앞두고 어떤 신락 같은 기대, 사실은 뭐 그 이상의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법원이 이번에만큼은 제대로 된 판결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2시 넘어서 이제 판사의 선고 예전에 주문을 계속 속보를 전하는 걸 보면서 이게 그렇지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좀 예감을 했고요. 안타깝고 참 막막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한 가족에게 이렇게까지 혹독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검찰과 법원에 의한 우리 사회의 기득권의 어떤 하나의 지금 거센 공세,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완강한 성체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마침 오늘 이제 김민웅 교수님이 나오셨지만은 내일 또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죠. 내일 거리에서 시민들의 여기에 대한 상당한 분노의 표출이 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의 촛불 집회의 양상이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네. 이번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 적용된 그 제목이 보면 한 12가지였는데 그 법원에서 일부 그 제목에 대해서는 조금 부재를 선고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유죄를 선고한다 하더라도 좀 집행유예를 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모두 다 예상이 다 빗나갔습니다. 대부분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 뭐 딸 입시 비리 뿐만 아니고 이제 아들 입시 비리도 인정이 됐고, 그리고 그 부산대에서 그 조민 양이 장학금을 받은 것까지도 뇌물죄는 인정이 안 했지만 그것은 김영란법 위반을 적용을 해서 유죄를 선고했고요. 그리고 유재수 전 부산경제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도 역시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아직까지 우리 사법부가 인권의 이제 최후 보루라는 이런 이제 국민적인 기대를 갖고 이번 재판을 지켜봤습니다만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은 증거와 법리에 앞서서 이 정치적인 재판이 될 수밖에 없구나. 아직까지 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이제 이 내용에 들어가서 법리라든가 증거라든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하기 이전에 사건이 될 수 없는 것을 사건으로 만들었고 기소가 될 이유가 없는 것을 기소했고 그리고 결론 자체도 정치적인 판결이었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 무죄를 내릴 수 있는 재판부가 과연 있을까? 그런 말하자면 용기가 있을까? 이 상황에서 이런 그렇죠. 것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우리 사회가 현재 지금 검찰 국가, 검찰 파시즘의 규정을 받고 있는 그런 정치 체제가 되고 말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검찰과 사법부 이 두 기관이 손만 잡으면 그러면은 어떤 국민들도 이렇게 표적이 되고 그리고는 거기에 대한 판결로 해서 인신구속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로 끊임없이 빠져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사실은 이런 과정에 어떤 위기를 두 분, 더탐사나 민들레가 끊임없이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현실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민들레 이명재 대표께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집계를 해서 이 문제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것이냐 하는 것이 향후에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 더 언급하자면 현재 이제 내일 특히 이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압박이 계속 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 보면은 이 조국 당시의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가 굉장히 책임이 있다. 그 당시에 그것을 검찰개혁 이런 차원에서 조국 장관을 방어를 하고 그리고 정치검찰을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이 움직임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확실하게 못 받고 통제했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통제의 끈이 점점 풀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거의 막무가내로 이렇게 일을 벌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언론과 정치권 전체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항을 하는 순간부터 이런 운명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 판결의 결과로만 보지 말고 우리 사회 전체를 겨냥한 그런 이 움직임이 굉장히 깊게 지금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정면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굉장히 긴급한 과제라는 인식이 저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예, 이른바 이제 정치적 기소, 정치적 재판이라고 하는 몇몇 사건들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은 결론이 매우 정해진, 사실상 재판을 시작하면서 이미 결론이 상당 부분 결정이 된 그런 재판들이 좀 있죠. 실제로 그런 재판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재판이 100% 그렇다라고 우리가 뭐 얘기는 할 수 없더라도 상당한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죠. 좀 전에 우리 김민웅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의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판사가 제대로 된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데 용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사법부의 분명히 한 현실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특히 저희 민들레에서 지금 이제 이른바 조국 사태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시리즈를 내고 있죠. 우리 박지훈 씨가 그렇죠. 여기서 나와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도 했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조국 이른바 조국 일가에 대한 이런 수사에서부터 기소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실들을 많이
파헤치고 많이 알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그 같은 우리 민들레를 통한 진실, 실체를 알리는 작업이 결과적으로 오늘의 판결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소용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한편에서의 좌절감이 좀 들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은 계속 그런 이 사건의 이 사태의 실체를 알리는 작업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더욱더 이런 작업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더욱더 굳히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법정에서, 한편으로는 또 거리에서, 내일의 촛불 집회와 같은 그런 거리에서 시민들의 민심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표출로서,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것과 함께 또 그리고 그런 시민들의 그런 민의를 표출하는 것에 하나의 뒷받침으로서의 우리 민들레와 같은 언론의 네. 역할, 더타임스와 같은 언론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다. 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집결을 해서 응원하고 네. 그것이 하나의 여론의 대세를 만드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이번에 보면은 이 판결 자체가 이제 정말 천만다행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뭐 사법부 재판부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나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라고 해서 법정 구속을 면한다 이렇게 이유를 내섰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항소심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체 없이 정의가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른바 사법살인부터 시작을 해서 사법부의 판결 자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하게 멸절시키거나 역사를 뒤튼 그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것이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복구를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의미는 있지만 허망하기도 해요.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서 항소심 이 과정에서 단순히 재판부에만 모든 걸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서 아주 명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뭐 사법부의 이제 1심 뭐 판단은 내려졌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시민들의 심판은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그 조국 전 장관, 특히 정경심 교수도 마찬가지고요. 이 유법한 증거 수집 부분들이 사실은 이번 1심 재판에서 다시 제대로 된 좀 판단이 내려지기를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동양대에서 엄연히 정경심 교수의 PC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당사자의 입회가 없는 상태에서 컴퓨터를 압수해갖고 그리고 결국은 당사자 입회 없는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표창장 위조로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박지훈 대표는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거꾸로 증거를 조작했던 검사와 이 수사관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에 1심 선고 과정에서는 뭐 유법한 증거 수집 과정에 대한 판단을 고작 물론이고 대부분 검찰이 만든 유죄들을 다 인정을 했는데 뭐 우리 김민웅 대표님께서도 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미 이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 검찰의 수사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쿠데타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검찰 쿠데타가 결국은 윤석열의 이제 대통령 당선으로 쿠데타가 성공을 했고 결국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하여서 만약에 법원이 무죄 선고를 한다고 얘기한다면 이 검찰 쿠데타의 정당성에 굉장히 심대한 그렇죠. 타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점을 재판부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고 그 고민의 결과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는데 결국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5년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징역 5년의 이제 실형 선고가 얼마나 무리한 선고였던가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은 딸 입시 비리뿐만 아니라 아들 입시 비리에다가 지금 뭐 김영란법 위반에 그다음에 유재수 전 감찰부마까지 다 유죄로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지금 징역 2년을 선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여전히 여론의 눈치, 우리 시민들의
분노한 시민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쿠데타의 정당성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결정에까지는 이르지는 못했다. 그리고 두 분 얘기하셨듯이 결국은 그 빈 곳은 우리 시민들의 조직된 역량으로 그렇습니다. 이걸 세상을 여론을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사법부가 이제 외줄타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이번 재판의 결과가 향후에 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 서훈 전 국정원장부터 시작을 해서 남북 간에 관련되어 있는 사안들, 또 정책 사안에 대한 것도 재판 과정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피해는 상당히 깊어지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검찰 권력의 말하자면은 이 절대 권력화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를 그때그때 막아내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은 보통의 일상을 사는 사람들도 사법정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말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많은 이번 조국 전 장관 또 무죄 또는 뭐 집행유예 그 같은 좀 선고 결과를 기대하셨던 시민분들 중에서는 이제 많이 아시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뭐 전체적인 흐름은 그 윤석열 그 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그 동의가 이제 대부분 지금 철회가 돼가고 있고 많은 그 권력기관 내에서도 이런 검찰 독재의 무리한 독주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조금 이 반발 기류들이 지금 나오고 또 이탈 조짐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2년 이제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제 법정 구속을 법원에서도 참아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그만큼 윤석열 검찰 독재도 좀 힘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또 한편으로서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또 합니다. 결국 이거는 우리 뭐 촛불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쉼 없이 검찰의 말도 안 되는 부도한 공안, 검찰 독재의 광풍에 맞서 싸웠던 시민들의 그러한 분노한 민심들, 이 여론들이 이 사법부에까지도 이제 조금씩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무시하기 어려운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항소심에게 어떻게 보면 그 부담을 떠넘긴 측면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더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고민의 작업 자체가 바로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발언하고 평가하고 그렇죠. 요구하고 주장하고 하는 일들이 더 두터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이런 목소리를 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내주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도탐사 민들에게 거는 기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 시민들의 이제 조직된 그 목소리들을 이제 여론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촛불 행동 그리고 이제 저희 시민언론 민들레 그리고 더 탐사 역할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이 오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너무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에서 시민언론 민들레 우선 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시민언론 민들레는 어떻게 들어오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민언론 민들레는 그냥 검색창에 다음이든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포털 검색창에 시민언론 민들레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시민언론 민들레를 치시면 안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민들레 이번 한 주도 굉장히 숨가쁘게 그 시민의 입장에서 보도를 이어왔습니다. 예, 주요한 사안들에 대한 얘기는 좀 잠시 뒤에 드리겠지만은 지금 보고 계시는 저 화면이 저 민들레 사이트에 지금 최근에 바로 이 직전에 방송 직전에 보실 수 있는 사이트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인 기사, 메뉴 머리 기사에 김모 박사의 얼굴이 있고요. 또 아래쪽에 지금 마침 우리 김시몬 기자의 다탐사 김시몬 기자가 저희 민들레에 보내온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당한 이후에 그 취재기를
지금 민들레가 실었습니다. 그걸 또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오른편에는 우리 민들레 광장에 참여하고 있는 필진들의 칼럼들. 사실 우리 옆에 계시는 김민용 교수님도 저 민들레 광장의 필진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죠. 유시민의 관찰, 최백은의 통찰도 보실 수 있고요. 예, 저렇게 우리 강진구 기자가 얘기 드린 것처럼 네이버나 다음에 시민을 언론 민들레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그럼에도 혹시 이게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PC 화면이라든가 우리 모바일에 민들레 바로 가기 이런 안내창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담아서 만들어 놨으니까요. 앱은 아니지만은 사실상 앱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대로 설치를 하시면 아주 수월하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시민언론 민들레가 아직 지난번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그 수사 때 사실은 그 여론의 흐름들을 반전해내지 못했던 것은 제가 볼 땐 또 한겨레나 또 경향신문 일부 그 민주 진영을 뭐 대변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언론들의 무기력함, 네. 철저하게 이제 그 검찰이 파놓은 내로남불의 그 프레임에 파묻혀서 그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그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고 그 결국은 조중동 이런 이 극우 보수 언론들과 검찰권이 결국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그런 무자비한 그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던 그분들이 사실 중요한 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언론 민들레가 2019년 그 시기에 미리 태동이 됐더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역사라고 하는 건 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없긴 합니다만 조금 더 흐름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제라도 좀 민들레를 제대로 된 정말 시민 언론으로 좀 만드는 그런 시민 운동들이 정말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민들레 1만 구독 후원자 만들기 다시 한번 좀 안내 좀 올리겠습니다. ARS 그다음에 계좌 후원 그리고 이제 문자 안내도 있고요. 그래서 민들레가 이 조중동을 비롯한 이 레거시 미디어를 상대로 그 대한 언론을 넘어가지고 대항 언론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들을 대변하고 여론들을 바꿔내는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한 주에 민들레에서 전했던 소식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예. 네.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민들레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뭐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눴지만은 우리 지면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순찬 하백이 또 저렇게 만평을 통해서 창밖의 압수수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창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창 안에서 이 안방에서 지켜보고 있는 일군의 무리들이 있죠. 검찰도 있고 무엇보다도 언론들이 저렇게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누군가와 저 장면을 지금 즐기고 있는 저 모습이 민들레와 같은 저런 매체 비판 언론에 대해서 지금의 다른 기성의 언론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런 지금의 상황을 현실을 한 편의 그림을 통해서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죠. 네. 그래서 민들레 더 탐사에 대한 압수수색, 그다음에 뭐 구속영장 청구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강 건너 불보듯 해왔었는데 결국 이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번에 그 천공의 그 대통령 관저 그 선정 과정 개입 의혹을 이제 보도했었죠. 네. 뉴스토마토하고 지금 한국일보에서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TBS에서 지난번에 보도를 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고발한다 그러죠?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했고 이게 서울청에 지금 배당이 됐거든요, 사건이. 이게 아마 좀 민들레 더 탐사의 경우에 비춰보게 되면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또 들고 이들 언론사에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또 하나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압수수색 당한 이런 상황 속에서 드러난 것이 한겨레를 비롯해서 네. 돈을 받은 네네. 굉장히 큰 사건이죠. 굉장히 큰 사건. 네, 그래서 그 사건이 언론의 지형을 얼마나 병들게 했는가. 네. 한겨레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가에 네. 대한 상당히 중요한 관심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민들레 압수수색에 대해서 민들레 아주 좋은 내용의 글을 보내주시는 분이죠. 전지현 사회운동가가 민들레에 죄가 있다. 압수수색을 받을 만한 죄가 있다고 이태원 시청자들을 잊지 말자고 한 그것이야말로 그것이 죄다. 정권 안보 유협죄죠, 유협죄. 예. 우리 전지현 씨가 지적을 한 것처럼 이게 유족 동의 여부가 참 본질이 아닌데 그것이 이제 본질로 호도가 되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간과되고 있고 무시되고 있고 호도되고 있죠. 네. 잘못 그래서 이겁니다. 애초에 이것이 잘못 주어진 구도이다. 유족 동의를 얻었느냐, 얻지 않았느냐. 물론 이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이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의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하는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답을 찾기 이전에 질문 자체가 제대로 주어진 것이냐, 구도 자체가 제대로 주어진 구도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유족들에 대한 동의 없이 분향소 차리게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문제가 예, 되고. 아마 이제 그 이태원 참사가 이제 발생했을 때 윤석열 정권은 이제 바로 그 아마 직관적으로 그 세월호 그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거고 결국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것은 이제 세월호 사건 때부터 발목이 잡히기 시작했던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자기네들은 철저하게 세월호 사건 때 사건 처리와 반대 방향으로 처음서부터 초동 때부터 네. 그래서 이제 유족들의 연대를 우선적으로 예. 막아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했던 예. 것이고 모든 언론들이 그런 정권의 그 의도에 잘 협조를 해왔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전지훈 우리 칼럼니스트가 지적했던 대로 민들레에 죄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정부 맨 마지막에 정부 여당 의도를 처음 거스르고 불복종한죄다. 이 부분들이 가장 제가 눈에는 좀 띄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언론은 공적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은 공적 정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권은 바로 이렇게 희생자 관련한 사회적 참사, 이에 관련되어 있는 공적 정보에 대한 공익성이 매우 비중이 높은데 이걸 철저하게 파괴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민들레는 바로 그런 공익 정보가 가져올 가장 중요한 것은 유족들의 연대를 위한 바로 그런 건데 엉뚱하게 이 틀을 바꿔서 탄압을 한 거죠. 네. 시간이 지나면서 민들레의 그와 같은 행위는 유족들한테도 동의와 지지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민들레에 대한 압수수색의 이제 가장 큰 명분은 유족들의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최근에 저희 이제 민들레 압수수색 이후에 유가족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같이 보실게요. 네. 유족들이 이제 희생된 가족의 이름을 스스로 밝히고 나온 지는 벌써 꽤 됐고, 점점 그 숫자가 늘고 있죠. 물론 또 저것이 바로 어떤 민들레에 대한 어떤 뭐 고마움의 표시, 뭐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민들레를 떠나서, 좀 전에 우리 강진구 기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분명히 세월호 사태를 떠오르고 그래서 세월호와 같이 유족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유족들이 뭉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명단을 숨기고 공개하지 않았던 거. 과연 그 같은 의도가 성공할 것인가? 성공할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한동안. 하지만 그것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거. 그것을 지금의 유족들의 저 같은 절규, 분노, 저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지난번에 바로 이제 며칠 전이었죠. 이번 토요일에 그 이태원 참사 100일을 앞두고
집중 추모 기간을 설정을 해서 바로 유족분들이 이렇게 추모 행사를 갖고 특히 이제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도 지금 갖고 있죠. 바로 그 첫날인 31일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지금 좀 전에 보았던 저 사진 있죠. 그 이지한 씨의 어머님이 바닥에 저렇게 누워서 엎드려서 사실상 내팽개쳐진 것인데 이렇게 절규하는 저런 모습인데요. 전날에 바로 대통령실 앞에서 있었던 저 아주 눈물 나는 저런 장면을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없었다는 것이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한국 언론의 일반적인 그 보도의 현실이고요. 근데 이종철 유족 대표는 이제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그리고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이제 분명한 좀 입장을 밝혔네요. 민들레가 죄가 있냐, 우리가 고발했냐, 아이들 죽인 사람은 소환을 않고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냐. 그래서 아마 이분들에 대해서 그 압수 영장을 집행했었던 그 경찰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저 유가족 대표의 저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한 것인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사실은 좀 윤석열 이 검찰 그 독재 그 광풍이 좀 역풍이 좀 불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점에서 좀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그 천공이 결국 이제 그 IPTV 진출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결국은 좌절이 됐었거든요. 이게 뭐 지난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식으로 이 공안 몰이를 할 때만 해도 이런 여론들의 움직임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였을 텐데 이번에는 결국은 천공 그 TV 진출은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천공의 그 대중매체 진출이 막힌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통일TV가 난데없이 퇴출당한 자체도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일TV가 준비가 됐고 그리고 이제 국제 현실에 대해서 보다 깊게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중적인 어떤 이 통로인데 그거를 막아버린 거죠. 이것은 말하자면은 한반도 평화라든가 남북 교류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인식과 철학 자세가 전혀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 그래서 이걸 퇴출시켜 놓고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이 천공이라는 사람을 내세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실은 엄청나게 규탄 당해야 되는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민들레 보도를 통해서 그 천공의 그 IPTV 진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짐작해 할 수 있었어요. 천공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괴상한 사람의 최근의 행태에 대해서 민들레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관찰하는 과정에서 계속 뭔가가 이제 나타나게 돼 있죠. 뭔가 사고가 터지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고들을 그때 이제 저희들이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봅니다. 좀 전에 우리 김민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TV를 내쫓고 이른바 천공 IPTV, 정법TV인가요? 이거 JBS. 일테면 이것을 비유하자면은 악화와 양화를 몰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 같은 어떤 광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 광풍이 거센 만큼 그만큼 또 우리 강진구 기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또 역풍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풍을 자초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그 행태와 이런 식의 악순환이 앞으로 계속 되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특히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양지로 나서려고 하는 이 국민 스승이 되려고 하는 이 이상한 사람의 같은 무리한 행태가 이번에 특히 좀 무리수로 나타나면서. 근데 이번에 천공 TV가 사실은 이제 JBS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법 시대인가요? 그렇게 JBS라고 이제 그런 그 채널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JBS의 그 대표가 이제 미디어 RR이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나름 언론사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 미디어 RR이 대표 김태인 씨가 JBS뿐만 아니고
뭐 국악신문사, 그다음에 그 대한자치저널, 뭐 이러한 여러 매체들을 또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다 부실 언론사들인데 이게 부실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언론들을 뭐 포탈에 만약에 걸어 올리고 그 JBS를 통해서 안방으로 그 천공 TV가 진출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끔찍한. 그렇죠. 2009년도 대법원에서 그 간통으로 유죄 확정 판결 받으면서 이 사이비 교주로 대법원에서까지 이렇게 판정을 받은 천공의 사상이 이 전체 언론을 지금 지형에 굉장히 나름대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뭐 일단 1차적으로 그 저희가 그 많은 시민들이 이제 KT에 이제 항의 전화도 하고 이러면서 뭐 일단 천공의 IPTV, 천공의 안방 TV 진출은 무산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완전히 무산됐다고 보기 어려울 거예요. 계속 추진할 거예요. 그렇죠. 이걸 추진했었던 그 뒤쪽에 있는 매체가 미디어 그룹이에요. 나름 보니까. 단순히 채널 하나뿐만 아니고 나름대로 신문사들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여러 또 제휴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이런 제휴사들이 만약에 포탈에 한꺼번에 들어가고 이게 네이버나 다음에 뉴스 검색사로 이제 등록이 되면 굉장히 끔찍한 일들을 벌어요. 그게 핵심은 이 천공이라는 이 인물이 국정농단 혐의자잖아요. 근데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비밀스러운 행동이었다가 이걸 대중에 내놓고 나라 전체를 자기가 움직여보겠다 뭐 이런 의지를 가지고 등장하는 것이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되자마자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신은 대통령의 멘토가 아니고 국민 스승이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끔찍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정 자체가 왜 끔찍하냐 하면 천공이라는 이 인물의 주장과 내용에 맞춰서 돌아갈 공산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가 어쨌든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 지난 그 한 8개월의 국정을 쭉 상황을 지켜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끊지 못할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가 술이고요. 두 번째가 그 김건희 씨. 마지막 세 번째가 천공인 거예요. 이 세 가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여기를 끊고 자유로워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세 가지가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정체성이고 존재 자체죠. 그러니까 그걸 끊게 되면은 우리는 다른 윤석열을 보게 되는 건데 기대하기 어렵죠. 일종의 중독이죠, 중독.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술 중독은 이제 저희 그 더 탐사에서 지난 5월 달에 이제 그 뭐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도록 그 술을 마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준 데 의해서 청담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거의 드러나지고 있는 것 같고, 천공에 대한 이제 중독은 이 천공 IPTV 그 진출에 이어서 최근에 천공이 대통령 관저에 개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이 술 중독과 천공에 대한 중독은 뭐 김건희 씨에 대한 중독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숨길 일은 아닙니다만 이건 감추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너무 전면에 지금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권이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위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 예컨대 이제 예전에 그 박모 대통령, 우리 지금은 대통령으로 불리지 않는 박모 예인이죠. 그 여인의 경우에는 사실 철저하게 숨어서 국정농단을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 전적으로 숨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반공개 어떤 반음지라고 할까요? 반은폐. 이렇게 아주 교묘한 어떤 그런 형식과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공개화하는 것은 천공 TV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양지속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또 하지만 그럼에도 도저히 이것을 드러내놓고 하기 어려운 것은 또 그런 것들을 은밀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매우 좀 교묘하게 지금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에 어떻든 이것이 하나의 성과라면 성과인데
1차 저지에는 일단은 성공했다. 우리 시민사회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대중의 여론을 통해서 상당한 이런 그 시민사회의 어떤 힘으로 이거를 막아냈다 하는 점에서는 상당한 성과이고, 또 한편으로는 1차 저지에는 성공했지만은 2차, 3차 시도가 계속 이어지겠죠. 예. 그리고 좀 더 그 교묘한 방식으로 그런 점에서 경각심을 늦출 수는 없는 일이다. 예. 이 천공 이번에 그 대통령 관저 그 개입 그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좀 그 태도가 그 좀 저희가 보도했었던 청담 게이트 때하고는 조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전투력의 변화가 좀 보이죠? 네, 청담 게이트만 해도 사실은 10월 24일 날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김의겸 의원이 처음 이제 질의를 했을 때 한동훈이 그냥 직을 걸겠다라고 하는 한마디에 민주당 쪽이 이제 사실상 좀 약간 꼬리를 내린 듯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이제 고소 고발하면서 이제 첼리스트가 또 경찰에 가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뭐 진술 받아내자 마치 이제 청담 게이트는 전부 가짜 뉴스라고 지금 이제 낙인을 찍고 있는데, 그 뒤로도 민주당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청담 게이트와 관련해서 직을 걸겠다, 뭐 고소 고발 이걸로 이 파문을 덮을 수 있습니까? 그냥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그다음에 한동훈 두 사람이 알리바이를 제시하라 이렇게 예. 치고 나갔어야 되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천공의 그 대통령 그 관저 이 개입 선정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제 상당히 그 좀 야당다운 모습으로 야당다운 모습으로 중심을 잡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제 청담 게이트 학습 효과에 따라서 바로 고소 고발을 하면서 좀 이 파문을 좀 덮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에서 고소 고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당하면은 그날의 천공의 알리바이를 또는 그날의 그 뭐 경호처 관계자들의 알리바이를 제시해라. 그걸 통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라.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이제 공식 입장을 내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책도 이제 나오죠? 나왔나요? 최근 뭐 네. 부승찬 전 국방부 네. 대변인이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차량을 탔는지까지 이렇게 네. 증언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카니발 차량으로 타고 네, 왔다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나라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에 대한 국민적 어떤 네. 불안감, 또 분노 이런 것들을 아마 계속해서 높여가게 될 거예요. 그 대통령 관저뿐만 아니고 결국은 그 대통령실 그 이전 그 자체도 결국은 천공이 결정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국가 예산도 지금 엄청 쏟아져 들어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났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공간부터 관저 이르기까지 그 모든 시스템을 파괴한 결과 중에 참혹한 사건이 12구 이태원 참사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천공이라는 자가 뭐 노동자들 다 없애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희생을 해서 뭐 국가를 뭐 발전을 하고, 이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말들을 함부로 하고, 그래서 이런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영향을 끊임없이 주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나라는 정신병에 걸려버리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정신병에 걸린 자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론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네.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그 정권의 비선 라인은 이제 김건희 씨인 줄 알았는데, 그 김건희 씨 뒤에 많은 시민들이 뭐 설마 했습니다만은 그 설마가 지금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이걸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들을 이제 고발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좀 패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한 거죠. 네? 잘한 거죠. 네. 근데 이 사건을 또 우리 또 민들레하고 저희 더탐스 압수수색했었던 서울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을 했어요. 그 나름 가장 이 정권에서 신임을 하고 있는 쪽에 지금 이 사건을 맡기긴 했는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번 건은 사실은 이거 허위 사실로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고, 만지면 만질수록 이거 굉장히 정권의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보니까 많은 언론들이 지금 포털에서도 이 뉴스가 아주 지금 이 전면에 부상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거 계속 그 만지면 만질수록 굉장히 커질 것 같고, 결국
이 촛불행동에서 매주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2023년이 윤석열 퇴진의 원년을 만들어야 그렇죠. 된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 촛불행동의 다짐이 점점 실현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느낌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얘기가 좀 무거워져서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좀 드리고 네. 싶은 게 만약에 천공이 점점 부담스러워진다면 네. 어떻게 할까? 유학을 보내지 않을까? 유학을? 검사 유학 보낸 것처럼. 네. 천공을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검사들 없이는 뭐 일부 검사들 없이는 살 수는 그러니까 있지만 천공 없이는 살기가 근데 유학을 보낸 검사가 바로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것을 파고든 검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검찰이 이미 그 내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네, 물론 그렇죠. 만약에 세상이 바뀌게 된다면 바로 그것은 아마 심각한 뇌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또 이 천공 사건 관련 앞서서 그 우리기술 네.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그 재판에서 나왔던 이제 우리기술도 이게 작전 주관이다라면서 고발을 했거든요. 뉴스타파에서 즉각 반박했죠. 네, 뉴스타파에서 반박을 했고 역시 이 우리기술도 파면 팔수록 점점 이 윤석열 특히 김건희 씨, 최은순 이 두 사람이 감추고 싶은 주가 조작의 그 치명적인 비밀이 드러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 또 더 탐사에서 다음 주에 조금 한 번 더 속보를 다룰 텐데 그래서 오늘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선고 결과에 너무 상심하셨을 텐데 윤석열 독재 이 광풍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순풍보다는 역풍이 훨씬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지금 자살골들을 워낙 많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조국 전 장관 재판에 대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뭉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우리 미리 또 준비했었던 또 조민양 관련된 소식이 있었죠. 네. 이걸 뭐 글쎄요, 마치 공교롭게 됐네요. 오늘 이제 아버지의 재판 선고가 있었고, 근데 또 어제는 그 딸인 조민양의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또 처분 취소 소송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인 신문으로 처음 열린 건데요. 어제 여기 우리 민들레 고일석 에디터가 갔다 와서 재판에 대해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어제 아주 중요한 진술이 나왔어요. 조민양이 입학 취소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관련되는 학칙이나 규정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표창장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매우 그 영향이 매우 적었다. 그런데 그 같은 결론을 담은 보고서가 제대로 이 취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심의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거도 미미했고, 근거도 매우 부족했고, 절차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조국 장관에 대한 선고가 일단 1심에서는 이렇게 내려졌지만은 다음에 이와 같은 우리 조민양 관련한 이런 재판의 결과는 다음에 항소심에서 상당한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그 검찰 그 독재의 칼날이 요즘 잘 먹혀 들어가지 않고 그 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라고 하는 또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인데요. 예. 요즘 계속 옛날 그 이문정 검사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2019년 조국 전 장관 이제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면서 한 얘기인데 어떤 수사가 잘 되면 이게 그 수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어떤 한 사안에 계속 깊숙이 더 파고 들어가는데 수사가 잘 안 되면 이게 횡으로 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모펀드로 수사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표창장 수사하고 막 이렇게 사냥의 방식을 바꾸는 거죠. 계속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이 다루고 있는 사건의 아이템들이 많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검찰 수사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방증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문정 검사가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는 위에서의 압박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도 있죠. 네. 어떻게든지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재명 그 대표 성남 FC도 잘 안 되고 대장동으로도 뭔가 여건으로 잘 안 되니까 쌍방울 변호사비 되나. 그거가 요즘은 잘 안 되니까 드디어 이제
북송금 공안 사건화 시키는 거죠. 네,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검찰이 전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권을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새로운 사안들이 지금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압박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검찰이 수사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 어떻게 보면 초조함의 반증. 역설적인 것이죠. 네. 예. 그래서 한번 네. 바로 저 기사죠. 네. 저것도 이제 엊그제였죠. 이재명 방북위에서 북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 검찰발 진술인데 저것을 다음 날에 거의 모든 신문에서 아주 중요한 기사로 다룬 가운데 특히 지금 보고 있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저것을 일면에 그야말로 대문짝만하게 실었죠. 사실 저 같은 보도 자체가 문제이죠. 저건 어떤 단순하게 지금 매우 불리한 처지에 있는 피의자의 진술일 뿐인데 저것을 마치 어떤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저렇게 내보냈죠.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지금 저 건과 관련해서 연재 기사를 계속 쓰고 있죠. 그래서 무슨 발언이 나왔더라, 전화를 받았더라, 뭐 말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검찰발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것도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촛불에서 논평이 나왔습니다만은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자체를 범죄시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경기도하고 강원도는 북과의 접경 지역이 폭넓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강원도지사, 경기도지사는 도 차원에서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걸 위해서 부지사까지 두고 있어요. 그 부지사의 존재 자체가 말하자면 경기도나 강원도에 있어서 대북 교류 사업과 협력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죠. 불법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이것을 불법화시킴으로써 그 안에 엮어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데 이걸 보면은 이제 윤석열 정권 등장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철저하게 저해하고 있고 또 이 남북 교류나 협력 사업에 대한 복구를 위한 고민, 노력 전혀 없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단순히 이번 이 사건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전체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가능성을 스스로 봉쇄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아울러 좀 깊이 주목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어쨌든 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300만 달러 보냈다. 이거 이제 북한에 무슨 대북 송금 이거는 북한이 협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협조할 리도 만무하고요. 이거 진상이 확인될 리가 없어요. 이걸 검찰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결국 이거는 수사가 목적이 아니고 결국 검찰이 여론몰이가 목적인 거죠. 연기를 피우는 거죠. 그래서 아니 땐 굴뚝에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건데 그 아니 땐 굴뚝에 그 굴뚝을 누가 떼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점 이제 민들레가 이래서 이 300만 달러 그 대북 송금설에 이제 그 허상을 잘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많은 신문들이 저 300만 달러서를 거의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매우 유력한 새로운 혐의가 나온 것처럼 보도를 할 때 저걸 한번 따져봤습니다. 저희는 저걸 거꾸로 봤어요. 저런 혐의가 새롭게 검찰발로 나오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지금의 수사가 상당히 뭔가 지금 벽에 부닥쳐 있다. 그것을 검찰이 스스로 언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게 봤죠.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가 얘기한 수사가 지금 횡으로 퍼지고 있는 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방증이라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생생한 사례인 것 같고요. 이른바 이제 수사가 잘 되지 않을 때 특수수사 검사들이 흔히 이제 따르는 공식과도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저 기사를 작성하신 우리 강기석 상임 고문께서는 과거에 한명숙 총리 재판을 36번인가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관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법정에서 그걸 확인을 했어요. 이제 그거를 책으로 냈고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게 된 분이죠. 그 생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강기석 고문께서 정리한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먼저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고, 이게 표적 수사이죠. 그리고 관련되는 그 표적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을 탈탈 터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제 기획 수사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련되는 사람들로부터 뭔가 협상을 하는 거죠. 형량을 깎아주겠다, 이제 플리 바게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도 뭔가 제대로 안 되면은 저인망 수사를 좀 더 그 그물을 넓히는 넓히는 것이죠.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저인망 수사, 또 별건 수사. 당초에 그런 혐의하고는 관련이 없는 다른 새로운 혐의를 가지고 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기우제 수사. 네. 혐의가 있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는, 비가 내릴 때까지 수사를 하는 기우제 수사. 지금의 저 방북 300만 달러 설이 저것이 물론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전혀 저것이 근거 없더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의혹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얘기 드린 것과 같은 그런 특수수사의 무리한 특수수사의 공식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 특히 실제로 그 특수수사 같은 거 예전에 이제 제 기억에 그 시중은행의 큰 이제 보안 사고가 한번 그 해킹되는 사고가 그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킹 이제 해킹 경로를 이제 파악한다고 여러 기관에서 이제 그 뛰어들었습니다만 결국은 그 원인을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얘기하면 수사기관의 자존심이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얘기했냐? 북한의 해킹. 으로 결론을 사실상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안에 있어서 북한을 끌어들인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죠. 결국 정답을 찾지 못했다. 원하는 답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방북 300만 달러 설은 수사 끝물이라는 고백. 이 지적은 상당히 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수사가 지향하는 목표는 과학수사라고 하잖아요. 기우제 수사는 과학수사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거죠. 네. 신념 수사죠. 여기 최백은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또 정치 검사들의 재미없는 시간 여행이라고 하는 걸로 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을 좀 꼬집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런 일들, 특히 검찰발로 검사들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많은 그 일들, 또 그리고 한편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한편으로는 분명히 시장 자유주의를 추구한다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는 반시장을 또 보이고 있는 이런 그렇죠. 정자로서 이중적인 행태들을 대표적으로 금융감독원 그렇죠. 원장을 검사를 임명을 하고 그렇죠. 이 검사 출신의 금융검사원장이 지금 시중은행들 보고 금리를 갖다가 함부로 올리지 말라고 지금 압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권이 해야 될 일인지. 법무부의 행정도 경제를 위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이제 중대재해법 관련해 처벌과 관련해서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법무부가 뭘 하겠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건 이제 기업에게 부담을 안긴다. 이런 논리를 하게 될 것이고 노동자들은 잡아들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 근간이 되는 그 자본과 노동이 근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을 그런 식으로 해서 박멸의 수준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 자체가 파괴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 광화문 그리고 시청역 일대에서 아까 3개의 집회가 열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이태원 그 희생자들을 이제 추모하기 위한 집회가 내일 열리는데 이 광화문 이 추모제 이 집회 신청을 결국 불허했죠. 네, 서울시에서. 촛불 행동이 이 사건 3사 직후에 광화문에서 하려고 했어요. 그때도 불허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종교 행사나 추모 행사는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혹시나 막을까봐 알려서 했는데 그걸 못하게 했어요. 이건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박원순 시장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완전히 극과 극의 대조되는 풍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다른 어떤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1순위로 해야 되는 것이고 서울시가 또한 책임 당사자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갚기 위해서라도 다른 기관 혹시 누가 있다고 한다면 에게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 추모제가 중심에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도하는 거죠. 예. 이것을 불허, 허가 이런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이 정권과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서 이 유족들에 대한 정말 패륜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구나. 네. 원래 이제 그 서울시에서 그 집회를 이제 불허하면서 이제 이유는 그 KBS에서 주최하는 이제 행사가 그 내일 이제 4시 원래 당초 철거 시간이 6시죠. 집회가 11시에 행사가 끝나고 이제 그 행사 시설물들을 이제 오후 6시까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제 2시에 있는 그 추모제하고 그 이 시간대가 겹친다. 그래서 불허를 했는데 KBS 쪽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모제 그렇죠.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겠다라고 그렇죠. 네.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는 요지부동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에서는 그렇게 했군요. 네, KBS에서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 거네요. 네, 그래서 12시까지 당초는 6시였는데 12시까지 이제 모든 시설물들을 다 이제 철거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후 2시에 집회 여는 건 전혀 문제가 문제가 없죠.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요 행태를 잘 꼬집은 우리 박순찬 화백의 만평이 있죠. 네. 오세이돈. 오세이돈, 예, 포세이돈, 네, 네. 이런 별명이 있죠. 예. 저 그림이 참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예. 뒤에는 또 이제 윤모 씨가 있고요. 뭔가 지금 거대한 파도로 사람들, 시민들을 저 중에는 이제 유족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쓸려 내려 보내려고 하지만은 뭔가 좀 불안하죠. 예. 이 모든 것은 다 유족들의 예. 목소리를 지우겠다. 네. 그들의 존재를 예. 국민들이 보지 못하게 하겠다. 예. 그런 것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것인데 네. 과연 그렇게 될까요? 네. 그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그 차기 그 이제 여권 이제 대선 주자군에서 한동훈하고 조금 이제 경쟁 관계에 있죠. 그런데 네. 천공이 사실 지난 대선 직후에 그 가까운 인사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눴던 녹취록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됐었잖아요. 예. 근데 그 녹취록에서 천공은 오세훈을 그 차기 주자로 낙점을 했어요. 그리고 한동훈은 택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한동훈은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공부라고 얘기하는 건 천공 스승의 공부, 그 도를 제대로 공부를 하고 무시하고 이제 이런 이제 검사들의 이제 오만함 뭐 이런 걸 좀 비판을 한 것 같아요. 천공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오세훈이 결국은 이 차기 주자로 그 자기가 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역시 이 용산의 눈치를 좀 보면서 용산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이게 이태원 참사를 이제 우리 시민들의 기억에서 빨리 지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최근에 오세훈이 저기 그 본인의 관저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관저도 한남동으로 그렇죠. 또 이전해 가잖아요. 거기 이제 대통령 그 관저가 있는 그들 그 가까이 있어야. 예. 지금 거리로 네. 옮겼네요. 네. 그리고 그 천공이 점주해 준 그 관저잖아요. 예. 그쪽으로 본인이 뭔가 이전해야 뭔가 길을 받을 거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오세훈의 최근의 행보들을 보게 되면 특히 여기 이태원 참사 추모제 그 광장 사용 그 불허 결정은 제가 보기에 오세훈이 그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이런 좀 정략적인 좀 판단도 좀 개입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계산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네. 자, 그 이상이 우리 이번 한 주 그 민들레에서 이제 보도했던 이제 주요한 기사 만평이었고, 최근에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민들레가 접속하는 이제 새로운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좀 전에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은 우리 민들레 사이트를 찾아오기가 참 쉽지가 않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저렇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의 민들레 사이트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바로가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쉽게 설정할 수 있는지를 저렇게 안내를 한 것인데요. PC 화면에도 바로 저런 배너 광고가 떠 있고 창이 떠 있고요. 모바일에도 저와 같은 배너 창이
PC 화면에는 오른쪽 상단에 그리고 모바일에는 핸드폰 한 중간쯤에 우리 사이트의 중간쯤에 저렇게 떠 있습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걸 이제 보시고 아마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다들 한번 이용을 해 보시고는 아주 흡족해 하시는 그런 반응을 이제 보였었는데 어떤 저기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 돼 있으니까요. 저대로만 하시면은 복잡하게 번거롭게 이렇게 뭐 검색을 해서 민들레 글자를 치고 그러실 필요 없이 네. 바로 한 번의 클릭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유, 잘 됐네요. 네, 박수. 많이 좀 김민희 교수님도 바로 좀 네, 설치를 네. 하십시오. 네. 네. 그 지금 쭉 우리가 이번 한 주에 민들레의 이제 그 주요 기사, 칼럼, 만평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그 어떤 그 기성 언론에서도 그 볼 수 없는 기사들 그리고 시각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민들레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그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다시 한번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민들레에 대한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민들레 뭐 지금 이제 워낙 지난번 또 압수수색을 계기로 또 시민분들이 민들레에 대한 그 자발적 후원에 이제 많이 동참하고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후원자들이 좀 늘어나고는 있죠. 예, 꾸준하게 늘고 있고 특히 지난주에 압수수색을 보시면서 민들레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난주에 그 평소보다는 좀 더 상당한 증가세가 좀 보였고요. 저희들이 이제 1만 구독 후원자라고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그 목표의 절반 정도는 이달 중에는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들레를 확실하게 기존 레거시 미디어하고 겨룰 수 있는 그 대항 언론으로 만들어 주시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2심 재판을 앞두고 여론 지형이 지금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민들레에 대한 후원 부탁드리고요. 시민들의 목소리들을 조직화하고 있는 또 다른 또 중요한 우리 시민단체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촛불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이 촛불 매주 토요일마다 있는 이 촛불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제 촛불 행동의 지난 활약상들을 한번 다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드디어 이제 촛불행동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감사드립니다. 이 촛불행동 로고 우선 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로고 자체에 촛불이 이렇게 켜져 있죠. 네. 근데 이 로고를 만든 분이 바로 이제 박찬호 작가 이분이세요. 근데 이분 옆에 보면 캐리케처 하나가 있는데 그건 제가 그린 겁니다. 모습 보고서 쓱쓱 그려본 거. 네, 김민웅 대표님 뭐 여러 가지로 글 뭐 탁월한 예, 논평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진짜 스케치 솜씨도 아주 대단합니다. 아이고 저도 했던 건 아니고. 저도 하나 갑오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려주신 거. 예. 예. 근데 이분을 이제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굿바이전 기레기전을 한 분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아 정말 기레기 같은 저것 때문에 그 기자협회에서 엄청나게 항의했었죠. 저거. 그렇죠. 네. 그래서 실명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서 이 언론의 현실을 고발한 정말 많은 고발도 받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저기 기레기 전에 등장했던 기자 중에 일부가 김만배로부터 돈 받은 기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보였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한 까닭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토대 위에서 언론은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요구가 시민과 함께하는 더 탐사와 또 민들레 등장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의미가 있어서 촛불행동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들레는 이제 창립준비위원이기도 하고 현재 글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설립 시민언론 민들레 설립 과정에서 우리 설립 준비위원으로 참여해 주셨죠. 예. 네. 이제 기고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 글인데요. 대지에 저주받은 이들이 일어서라. 이제 대지에 저주받은 이들. 대지에 저주받은 이들 저게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을 외치는 인터내셔널. 맞습니다. 예, 잘하시네요. 편이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인터내셔널가에 있는 가사인 걸 잘 모르는 분들은 프란츠 파농의 대지에 저주받은 자 이들 이런 책 제목으로 기억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프란츠 파농은 검은 피부 흰 가면 알제리의 혁명 투쟁에 혼신을 다했던 정신 분석가이기도 하고 혁명가이기도 한데 이 내용에 보면은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 인터내셔널가가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거죠. 파리 코민 이후에 그걸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노래인데 고법류 함께 단결하자 이런 뜻이에요. 모두 함께 뭉치자. 단결한 민족만이 승리한다. 대지의 저주는 사라질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우리의 것이 되리니 내일 우리는 저렴한 인간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촛불 정신을 뭐 함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엄한 인간으로 서로가 존중하고 역사와 현실 자체도 존엄한 인간의 권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간다. 이런 의미를 포함해서 글을 썼는데 이 글이 꽤 많이 읽혀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제 민들레와 인연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촛불행동에서 거의 매일이다시피 한데 논평이 나갑니다. 논평이 나가는데 그 논평에 특히 더탐사 우리 강진구 기자님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명대 대표님도 고역을 치르셨는데 더탐사에 대한 이야기 또 민분들에 대한 이야기 지지도 하고 윤석열 정권의 여하튼 언론 탄압을 비판하는 이런 내용도 논평에 있습니다. 이게 매주 수만 명의 그 시민 촛불 집회들 시민들을 이제 그 이렇게 함께 그 목소리를 조직화하는 이 촛불 행동의 논평은 이제 과거와 같은 때면 사실은 언론에서 당연히 이거 주요한 뉴스로 좀 보도해야 될 텐데 거의 요즘 보니까 언론에서 보도한 데는 없고 그냥 뭐 교수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그 촛불 행동의 공식 그 카페에서 이게 나가죠. 그리고 우리 이제 민들레에서는 이제 논평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매번 씻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최대한 저희들이 담아내려고 하고 있고요. 촛불행동의 논평을 보면서 상당히 기민하다. 항상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여기에 대한 논평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논평의 내용이 그 상황을 참 잘 요약을 하고 있다. 핵심을 잘 짚어내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문장이 참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현장에서의 힘, 시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동력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직접 이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아간 당일날 이 촛불행동의 그 논평들 읽으면서
내 뒤에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고 있구나. 네. 그래서 진짜 굉장히 큰 네, 그렇군요. 격려가 힘이 됐습니다.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네. 예. 저희가 감사합니다. 촛불행동의 논평을 통해서 우리의 정세관 또 그리고 촛불 국민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발제의 의미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공유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정확하게 봐야 될 게 뭔지 또 혹시 기존 언론에 의해서 본질은 보지 못하고 격가지만 보게 되는 것을 막고 함께 뭔가 이 정치교육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들을 해보고자 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잘 받아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촛불행동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죠. 네. 2023년은 아까 우리 강진구 기자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퇴진 원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네. 반드시 해야죠. 네. 이제 이것과 함께 내일 얘기 조금 더 해보자면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됐습니다. 네. 아시겠지만은 내일은 이제 2시에는 12구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그 집회로 해서 추모제가 네. 추모제 기간이었죠, 쭉. 네. 그래서 네. 이제 내일 2시에 서울시가 이렇게 이거를 불허할 권리가 없는데도 네. 불허해버려서 장소는 지금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시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민주당에서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보고대회를 장애 집회 형식으로 갖게 되죠. 네. 그리고 그것이 4시 50분에 정확히 끝난다 그래요. 저희는 5시에 시작을 하고 네. 예, 이 공간을 보면은 광화문 그리고 시청, 숭례문에 이르기까지 네. 하나의 그 띠가 이어지듯이 네.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의미 자체도 전국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게 됐어요. 저희들이 이제 2월 달에는 2월 18일 날 전국 집중 대회를 하는데 이날도 지역에서 올라오시겠다고 합니다. 예. 내일 그만- 어쨌든 집회가 여러분들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집회일 것 더더구나 같습니다. 이제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이 재판 결과를 보고도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목소리를 다 담아내면서 네. 새로운 이 운동의 질로 이것을 만들어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그 희생자 추모제하고 이렇게 이 촛불 집회가 그동안 이렇게 좀 분리돼서 해왔는데 이번에는 네. 모처럼 내일은 같은 공간 속에서 네. 예, 장소가 결합해서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네. 그렇기도 하고 또 민주당이 처음으로 또 네, 정예 집회에 네. 나오는 날이기도 하고 예, 예. 그래서 내일 2월 4일 날은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이 네. 이 광화문 그다음에 이 시청역 앞 광장에 모여서 그렇죠. 시민들의 분노를 했으면- 연대의 목소리들을 좀, 그렇죠. 수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것이 이제 연대의 힘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함세웅 신부님을 비롯해서 70년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우리 사회의 원로 되시는 분들이 네. 치국회 제안을 하셨고 치국회를 위한 간담회를 지난 화요일 날인가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첫 치국회 의의를 2월 25일 촛불행동과 결합을 해서 진행하게 됐다는 점, 이렇게 해서 연대의 폭을 넓혀 나가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촛불행동의 지난 2022년에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도 할 수 있죠. 촛불행동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들의 성과입니다. 집결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 어려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2023년은 보다 조직화의 수준과 강도를 높이고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촛불 행동의 촛불 국민들이 조직화의 수준을 실체로 갖고 이것이 하나의 현실이 될 때에 위력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지금 이 지역에서의 이 촛불도 대단합니다. 네. 도처에서 자발적으로 이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촛불 행동의 곳곳의 지역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지역은 결국은 전국화에 매우 중요한 뼈대가 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어요. 네. 이것이 이제 기존의 시민단체가 꾸려나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그 안에서 밑바닥에서 치고 오는 이 힘이 굉장히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토론도 하고요. 그 집회도 하고 결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퇴진은 기본이고 네. 그걸 딛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대단히 분명합니다. 근데 요즘 뭐 촛불 집회 매주 가면은 이제 수만 명의 이제 시민들이 이제 운집을 해 있고 그래서 서로 네. 가면 엄청난 이제 힘을 받고 오는데 지역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촛불 집회가 처음 뭐 시작 때부터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운집했던 네.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거기를 이 좀 촛불의 드릴게요. 온기를 네. 지피셨던 분들의 그 노력들을 한번 네.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잠깐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강진구 기자님 더 다음 이렇게 해서 지역도 네. 다니시고 그러는데 네. 어떤 걸 이렇게 보고 느끼셨는지? 저는 이제 지역을 다니면 그 저희 더 탐사 취재진들 입장에서는 다 처음 보는 시민들이죠. 그런데 네. 그 처음 보는 시민들이 이제 저희 손을 너무 그냥 반갑게 잡으면서 그분들은 거꾸로 저희를 보면서 아유 우리는 더 탐사 보고 버텨라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저희 더 탐사 취재진들은 네.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시민들을 보면서 외려 희망을 또 서로가 보죠.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네, 거죠. 서로 이제 용기를 네. 이제 복두도 주면서 오는데 아직까지 지역은 그 서울만큼 이렇게 그 이 촛불 집회가 그 많은 분들이 결합을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그 각 지역에서 이 내 작은 촛불 하나라도 더 보태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시민들의 열망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이렇게 네. 불타오르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매주 저희 정말 지역을 갈 때마다 감격스럽죠. 감격스럽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이 강진구 기자님이 또 우리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이것 또한 굉장히 소중한 네.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의 소리 백은정 선생님도 그렇게 또 다니시고 그래서 이런 이 국민들의 그 밑바닥에서의 힘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죠. 네. 근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에 그렇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2022년 8월 첫 토요일 서울 청계광장 옆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의 이 계단 위에서 1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퇴진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얼마 안 되는 분들인데 이게요 세 번째 주에 벌써 이렇게 1000여 명이 모여서 네. 행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근데 사실은 이전에 단계가 있긴 했습니다. 뭐냐 하면 촛불의 역사를 돌아볼 때 제1차 촛불혁명이 2016년도 박근혜 퇴진으로 해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는 그것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촛불이 소초에서 올려졌고요. 그 다음에 대선 과정에서는 정치검찰의 구태타를 정치로 완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때 촛불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촛불행동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이 촛불행동의 전신은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로 해서 연대 조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대선이 결과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렇게 됐고 이러면서 제2차 촛불혁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실제로.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대선 끝나고 나서 시민사회가 굉장히 좌절을 하고 충격을 많이 받고 아팠잖아요. 그런데 인수위 시절부터 이 윤석열 정권이 하는 이 모습들이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고 분노를 사게 했고 그리고 국민적 에너지를 탕진하고 있고 그래서 경고운동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운동을 하다가 이제 퇴진이라는 걸로 본격화됐는데 이런 퇴진운동을 결정할 때 집행부가 단단한 결의를 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끝까지 한다. 이 결의를 가지고 했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뭐 그리고 이제 1년도 안 되는데 등등. 그런데 되겠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걸 압니다만은 촛불국민들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이거 부당하잖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당장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더 이상 희생시킬 수는 없다. 나서지 않으면 그때그때보다 막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어쨌든 네, 8월 이런 달 힘들이, 시작했던 이런 촛불, 힘들이, 힘들이 세 번째 만에 이제 그 1000명이 그렇습니다. 넘는 그래서 행진을까지 만들어낸. 그리고는 이제 그러네요. 전국 집중이 매우 중요했어요. 전국에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했지만 해보자. 네. 이게 이제 2022년 10월 20일 날 모입시다 하고 했는데 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모이기 시작했죠. 모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깜짝 놀랐고 그리고는 언론들이 조금씩 보도하기 시작한 게 전국 집중 이후예요. 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서서히 알게 됐는데 바로 이 국민들의 이 자발적인 힘이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영상을 보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행진 장면 쭉 한번 좀 돌아보실까요? 네.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이렇게 행진하는 네.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세계 많은 국가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네, 네. 한국의 이 촛불 시민 문화. 네. 언제 봐도 그렇습니다. 항상 진짜 예. 위대한 시민들 가슴이 벅차고 그럽니다. 네. 이 사진 다 좋잖아요. 네. 이 사진을 찍은 분이 계세요. 이게 이제 바로 촛불 현장의 사진 작가 이호 이분인데요. 이분은 대학에서 영어도 가르치고요. 또 현재 또 이 수학 능력이 좀 떨어진 학생들을 특별히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영어 교육을 하는 또 그 학원도 하고 계시는데 촛불 현장에 완전히 몸을 바쳐서 이런 걸 하세요. 네. 난 전문 사진 작가인 줄 알았더니. 근데 전문 사진자가 됐죠. 네. 굉장히 훌륭하죠. 그래서 제가 이분도 다음 소개를 해드리는데 보시면 2호, 1호는 아니고 2호 우스갯소리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호빵 아저씨 부르면 아주 정답게 인사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특히 이분이 이제 촛불 기록을 하면서 지금 이 사진 기록 이 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한글과 영어를 같이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이어왔던 이 창의성, 창발성 꼭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보면서 참 놀랍다라고 생각한 것을 이제 소개를 SNS 통해서 했는데 이 세상을 새롭고 아름답게 바꿀 촛불 동지회 이 40, 50대 여성분들이 모여서 촛불 동지회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깃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깃발을 드신 거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는 대로입니다. 야, 이거 참 대단하네. 근데 이 두 깃발 다 여성들이 만들었는데 대한민국 여성들이 구하겠구나, 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오른편에 있는 이 깃발은 이게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글자가 쫙 써 있어요. 글자가.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촛불 이 국민들의 이와 같은 이 의지, 또 창의성, 또 기발함, 그 에너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예. 퇴진, 네. 내려와 아르마.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절제된 분노라고 저는 저는 보고 뭐 싶습니다. 욕이란 걸 도저히 못하는데 어떻게 저런 걸 다 배려하셔서 저렇게 해주시는지 촛불행동 저렇게 깃발도 보이는데요. 각지에서 자기의 촛불행동 깃발을 만들고 또 자기가 소속해 있는 그러한 것을 알리는 깃발도 들고 와서 그래서 함께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촛불행동은 이제 이것에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보면 이제 정치검찰 규탄 작업도 하죠. 그래서 검찰청 대검찰청 앞에 가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규탄도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붙여놓습니다. 개검. 네, 걔한테 좀 미안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이 집회가 진행된 과정에서 저희들이 잊지 못할 것은 12구 이태원 참사 추모제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그리고는 이때 퇴진이 추모다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외국인 희생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모제에서 영어도 추모사를 했는데 BBC가 현장 중계를 했고 이걸 통해서 이 집회가 캔들라이트 액션 이렇게 되어 있죠. 캔들라이트 액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도 영어의 이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캔들라이트 액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도도 해줬어요. BBC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해외에서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됐고 미주 또 유럽 이런 데서 또 일본에서 이 촛불 행동과 함께하는 연대 기구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해외 돌아다니면서 떨어뜨린 국격을 우리 촛불 시민들이 다 끌어올리고 있네요.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지역 얘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어떤 이 튼튼한 뼈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전국화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는 촛불 국민들이 집계를 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조직화의 수준과 강도를 높이는 데 지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힘들이 이제 모여서 그때마다 윤석열 정권의 파행과 만행, 폐륜을 폭로하고 그리고 여기에 맞서고 이 힘들을 길러나가는 과정 자체 하나하나가 쌓여서 퇴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엮여지는 거죠. 특히 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이태원에 이제 분향소가 차려져서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촛불 행동의 집행부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때 언론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보도를 했습니다. 처음이었었어요. 촛불 행동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그걸 통해서 유족들의 아픔이 대중들과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굉장히 저희들은 고무를 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지우려고 하는 그런 현실이 하나 있지만 그러나 이 참사를 껴안고 나가려고 하는 촛불 국민들의 의지 그리고 아픔 또 결속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 국민들이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과제 아니겠는가라고 저희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태진이 추모다라고 하는 이 팻말과 구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한반도에 문제가 있을 때는 퇴진이 평하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태원 참사 추모제에서 바로 민들레가 공개한 그 명단을 저희들이 화상으로 촛불 국민들과 함께 공유를 했죠. 바로 그 전날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천주교의 정의구현 사제단이 한 분 한 분 호명을 했죠. 네, 그리고는 그 다음 날에 저희들이 영상에 이것을 공유를 했는데 영정 없이 할 수는 없어서 박재동 화백이 그린 상상의 젊은이들의 모습을 영정으로 대체를 해서 이걸 영상으로 꾸몄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청년들이에요. 너무나 뼈가 아프죠. 그리고 실제로 이 모습들은 이후에 확인이 된 영정 사진하고 이미지가 거의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빛나는 청춘들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 박재동 화백님이 과거에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아이들을 하나씩 그렸는데 그런 고통을 껴안고 이렇게 가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박재동 화백은 촛불행동의 고문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정치학교 교장 선생님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정치학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촛불행동의 의미, 또 오늘의 정세관, 또 역사,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토론도 하고 강의도 듣고 연대도 하고 또 문화 행사도 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부산, 대구, 광주 뭐 이런 지역 이런 데서 요청이 와요. 그래서 촛불 행동의 집행부와 지역이 상의를 해서 그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내는데 정치학교는 이제 이 촛불 행동이 대선의 과정에서 검언개혁 촛불 행동 연대로 했다가 그 이후에 촛불 행동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 말씀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촛불 승리 전환 행동 이게 원래 이름이고 촛불 행동이 이제 약자로 돼 있는 건데 향후에 이제 4월 19일 날 이게 만들어져서 이번 곧 4월 19일 날 금년에 1차 총회를 합니다. 이때 정치학교는 프로그램 정도가 아니라 촛불 행동의 기관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촛불 시민들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치 교육 공동체의 하나가 구성될 전망이에요. 그리고 이 촛불 행동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윤석열 퇴진 100만 서명 운동, 우리 덧담사고도 공동 프로젝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20만 명 정도 됐어요. 각 지역에서 현장 길거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퍼날라서 SNS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민들레도 앞으로 이것을 협력 사업으로 요청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게 의회로 전달이 되고 100만이라는 국민들의 의지가 가시화돼서 그래서 퇴진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탄핵 얘기를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근데 탄핵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2016년에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탄핵을 곧장 가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의 이런 결정을 소수에게 맡겨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리고 초조히 기다려야 돼. 그래서 탄핵은 거의 요식행위처럼 만들어져야 된다. 퇴진의 기세가 압도적이고 이걸 받아들여서 탄핵을 안 하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해놓고 탄핵에 모든 걸 걸어버리게 되면은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어떻게 돼요? 이건 진짜. 네. 윤석열 왜 그 퇴진만 얘기하고 탄핵을 요구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죠? 예, 정리가 좀 되네요.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이 결론을 몇 사람이 또 의원의 몇 사람이 이걸 바꿀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다시는 원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탄핵은 하장급 배길 수 없는 절차적 요식행위 정도를 만들어버려야 이 탄핵의 결과도 확실해진다. 그리고 탄핵 이후에 촛불 국민들의 주도권도 달라진다. 과거처럼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냥 정치권에 넘기는 방식은 이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네. 일단 이 촛불 행동이 지난 8월 달부터 걸어온 길을 쭉 보면 윤석열 그 정권의 우리가 그 독주만을 기억을 하는데 그 독주 이면에 이렇게 주권자인 그 시민들이 스스로의 도도한 역사 물결들을 이제 만들어 오고 맞습니다. 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권혁명이라는 이름을 저희들이 붙이고 있으니까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존엄성 이것을 확보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의제가 있긴 하지만은 대의제는 직접 민주주의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기관인데 지금은 그냥 이 주권자가 선거 때만 주권자예요. 그리고 일단 이건 뭐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상급 동맹 체제가 돼서 기득권을 형성하는 이런 체제가 돼버리고 있는데 직접 민주주의의 주권 혁명으로서의 진짜 파괴력, 돌파력 이걸 만들어내야만 국민들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고 그 요구가 달성되는 정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지향하고 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이 촛불 그 집회, 네. 이 촛불 혁명을 지금 그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그럼 몇 분 좀 소개해 역사를 만들고 계신 주시면.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촛불행동은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안 돼요. 이분들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아침 일찍도 와서 그래서 도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집회 전체가 안전하게 되는 까닭도 또 그리고 거기에 불편 없이 되는 까닭도 다 이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촛불행동의 집행부에서 몇 분들도 소개하고 함께하는 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이제 우리 고노혁 사무국장 아주 훌륭한 기획자입니다. 현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설도 아주 힘있게 확실하게 하는 그런 분인데 굉장히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알려드리고 싶고 또 이분은 워낙에 유명해서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우리 안전걸 민생연구의 소장님은 상임 공동대표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분도 이제 촛불 행동의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양희삼 목사님, 더탐사에서 같이 방송도 하고 그러시죠? 그럼요. 노래도 잘하시고요. 연설도 뭐 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속이 다 시원해지게 아주 뜨겁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 집행부에 계신 분들인데 다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 또 아주 놀라운 분이 한 분 계세요. 더탐사 강진국 기자님인데요. 현장에 와서 연설하는데 다들 정말 깜짝 놀랐죠. 아니 연설 저렇게 잘하는 거야? 이런 반응 많이 받죠? 저 시민들이 항상 기를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매번 갈 때마다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가는데 굉장히 많이들 환영하고 사랑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다 큰 의지가 됩니다. 대구에서 안혜욱 회장님, 대구 촛불 행동 고문이세요. 지금 완전히 이제 시민운동가로 이제 거듭나셨어요. 굉장하세요. 회장님은 어떻게 저렇게 이 육성도 우렁차시고 나이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백운정 소래 소리 대표님도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김지선 맹구로 통하는 이분인데 방송인이기도 하고요. 강남 촛불 현장인데 현장 집회를 정말 놀랍게 잘 끌고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회 현장에서 사실 이번 촛불 그 행동과 결합을 하면서 처음 뵀던 분인데 정말 저런 숨은 인재. 안진걸 상임공동대표도 굉장히 잘하시고 또 김지선 강남 촛불 위원장도 굉장히 탁월하게 다 잘하시죠. 이게 다 이제 촛불 국민들의 역량이 만들어낸 그러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촛불 행동을 너무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분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걸 함께 아시면은 더욱 신뢰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사진을 좀 구하지는 못했는데 촛불 행동 하기 전에요. 저희들이 이 촛불 행동 전환 행동에서 촛불 행동 촛불 집회하기 전에 또 진행하면서 수요 행동이라는 걸 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크로비스타 앞에 가서 김건희 특검 촉구를 끊임없이 했는데 네네. 여기 이제 김지영 네. 총무국장 이분이 김건희 김건희 역을 해서 대역을 하고 있군요.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는데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 촉구는 처음부터 우리가 쭉 해왔던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국회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현장 인터뷰에는 구본기 소장 이분도 뭐 아주 유머가 많고 즐거운 분이라서 시민들과의 친화력이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리고 사인 공동대표단에는 이제 우희정 교수님도 계셔서 저희들의 이 신뢰의 어떤 이 품격을 지켜주시고요. 네. 또 광주 전남에서 이거를 끌고 계시는 은호근 교수님, 지난번 광주에 내려가서 좀, 네. 좀 뵙죠. 엄청난 연설력과 이 조직력과 이 탁월한 분이세요. 그래서 꼭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집계를 하고 있고 오늘 소개를 못했는데 조은정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요. 고문으로는 이제 임원영 선생님, 또 정지영 감독님, 이소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또 도와주고 계시고 조은정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행부도 함께 해주셔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 이 사진을 참 좋아하는데 네. 전데요. 하여튼 이게 참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백자 가수 우리나라 이 팀도 이 전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촛불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리고 아주 민중 가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정말 아주 이 세 분이 정말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놀란 분이죠. 네. 백금일 선생님. 네. 이분이 이 촛불 행동의 현장을 축제로 만드신 집회 마무리를 항상 우리 백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놀랍죠. 예. 이 판소리 네. 이 교사 출신이신데요. 교사신데 2019년에 서초에서 등장을 해서 모두가 깜짝 놀란 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의 이런 역할도 있고요. 이건 이제 집행부나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린 거고요. 역시 주인공들은 촛불 시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잠깐 보면 춤추는 모습들 보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 퇴진이 답이다 딱 만들어서 이렇게 네. 따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오세요. 쭉 볼까요? 이렇게 시민들 모습 굉장히 밝고 네. 힘차고 정말 이 투지가 대단하시고 딱 들고 있는 저런 모습들 한번 보세요. 혼자서 딱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볼까요? 네. 참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또 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딱 하시는 모습도 있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그 추모 집회도 하고 쭉 하는 그 과정에서 비가 엄청 내렸던 날이 있어요. 비가 내리는데 바닥에 앉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런 자세로 바닥에 앉아서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추운 날도 그 추위를 마다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이 현장에 가면은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존경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촛불 집행부는 바로 이런 촛불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모셔서 그래서 그 요청과 요구대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단체의 일이 아니라 촛불 국민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촛불행동이 국민들의 조직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 다음도 쭉 볼까요? 이렇게 저는 촛불 시민들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하고 계세요. 나중에 사진을 하나 보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뒤에 볼까요? 이 김은진 교수님이세요. 이분도 이제 상임 공동 대표신데 원광대학교 법대 교수님이신데 용산에서 딱 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요새 이제 이 뼈를 좀 다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몸이 좀 힘드신데 잘 완쾌되기를 좀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데 이 연설에 운집한 시민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촛불 국민들의 기세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5차, 26차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지치지 않고 그때마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다 국민들의 어떤 이 힘, 위세 그리고 발전의 과정이라고 인식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촛불 집회 이제 참석했던 시민 하나하나는 이제 그 본인들의 이 어떤 식으로 이 역사에 기록될 것인가 잘 느끼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오늘 보여주는 쭉 시민 사진들을 보면서 야 저런 내 하나하나 나와 같은 시민들이 서로 모여서 저렇게 아름다운
아름다운 장면들을 맞습니다. 만들어내고 역사를 써내가고 있다. 네. 저걸 보면서 다들 좀 스스로를 좀 대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촛불 집회를 준비하시는 그 뒤에 애써주시는 분들 면면을 보면서 저런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네. 우리가 저 같은 하나의 축제로서 촛불 집회를 열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밥을 하고 집을 세울 때 쓰는 말이 밥을 짓고 집을 짓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뭔가 우리에게 귀중한 거,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일들을 뭔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지금 저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를 짓는 마음. 그래서 저는 촛불을 한편으로는 우리가 켜지만은 촛불을 짓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바로 그런 그 현장들이 매주 우리 네. 서울에서 또 지방에서 펼쳐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사실 좀 전에 하나의 그 재판을 보면서 결과를 보면서 상당히 실망하고 낙담을 조금은 하게 됐지만은 우리가 저렇게 밥을 짓고 네. 집을 짓고 촛불을 짓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또 나가는 마음이 또한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마음을 또 우리로 하여금 또 먹게 한다, 가지게 네. 한다 하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촛불행동이 하는 건 이제 무대를 세우는 것이고요. 네. 그 위에서 마음껏 축제도 하고 규탄도 하고 함께 울고 웃고 춤을 추고 이런 것은 이제 국민들 스스로가 거기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너무나 감동스럽고 한파 가운데서 그렇게 견디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스러워요. 깜짝깜짝 놀라고. 네. 행진을 하면 더 놀란 건 뭐냐 하면 행진에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행진하시거든요. 그리고 행진하면 모두가 평등해집니다. 평등해지고 그리고 서로에게 용기를 줍니다. 의지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오늘 해냈구나. 그리고 이 해낸 것이 그 다음에의 이 주권혁명의 투쟁을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되겠구나. 네. 그리고 이걸 보면서 또 함께 하면서 아까 우리 강정 기자님도 현장의 체험도 하셨고 연설도 하셨습니다만은 그 기운이 다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 동시에 또 이제 강진구 기자님이 갖고 있는 힘도 뿜어나오고 그래서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기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1000명, 10,000명의 기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10,000명이 모이면 10만 명, 20만 명의 기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100만 명이 모이면 1000만 명의 기운이 만들어져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촛불 행동과 함께 하는 이 국민들, 시민들의 힘이라는 거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요. 늘 감사하고 현장에 가보면 저절로 나와요. 존경합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위대하구나. 그 위대한 국민들이 이런 정치 체제에서 살 수는 없는 것이지. 그렇죠. 마땅히 획득해야 될 그러한 정치, 사회, 교육, 문화, 경제 이 모든 것을 정말 주권자로서 존엄하게 자신의 권리로 누릴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길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또 함께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시국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연대의 폭을 넓히고 있는데 정말 이 제정당, 또 시민운동단체, 노동운동 모든 걸 다 포괄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촛불행동은 언제나 이렇게 여러서 함께 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그런 촛발들이 하나씩 이렇게 내디뎌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 든든하게 여기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 역사의 새로운 어떤 국민적 위력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에서 오면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촛불 행동 이거를 좀 예. 보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이제 네이버에 촛불 행동 카페가 있습니다. 네. 그 들어와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거리에 직접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네. 또 촛불 행동 후원을 통해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퇴진 100만 범국민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해야 되고 부당한 자들이 권력을 잡아서 그래서 그들의 권세를 누리는 세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지하고 패악한 자들이
권력을 누리는 것을 용납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걸로 해서 부당한 탄압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밝혀져서 진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드는 일에 뜻을 함께 모으고 그렇게 해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이 오늘 이 자리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예, 오늘 낮에 있었던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선고 결과에 많은 시민분들이 낙담을 하셨을 텐데요. 또 한편으로 지난 8월 달부터 우리 그 촛불 행동을 중심으로 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던 이런 또 촛불 시민들의 위대한 역사들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또 위로의 시간도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다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네. 나와주시고 저희는 이렇게 오늘 쭉 긴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학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1986년도에 네. 그때 절대 그 권력자였었던 전두환을 보면서 그 바로 1년 후에 우리가 그 1987 그 민주대혁명을 이루는 걸 예상을 못했거든요. 불과 1년도 안 돼서 결국은 그 절대 권력자였던 전두환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이제 민주의 이제 봄을 만들었었는데 이 윤석열의 독재의 광풍은 또 우리가 민주주의를 또 한번 그 다지기 위한 저는 작은 시련에 불과하다라고 네. 생각하고 더 위대한 역사가 우리 시민들 맞습니다.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자부심을 느끼고 네. 그래서 내일 광화문 광장 그리고 시청역 앞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네. 모여서 우리 또 위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들을 그렇죠. 전국에 만방에 떨치는 그런 네.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더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 위기를 해결을 해야만 그래서 정말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정치체가 되어야만 민생을 해결할 수가 있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후위기까지 포함을 해서 인류적 과제도 감당할 수가 있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내다보면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교육부터 문화 경제 이르기까지 정말 정의롭고 의미 있게 바꿀 수 있는 이런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점 이걸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드는 촛불은 내일의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다. 우리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또 아닙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정의로운 전화, 네. 그 전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저희 민들레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민들레 그리고 덧탐사 그리고 촛불 행동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낸 역사 함께 눈으로 목격하셨고요. 또 우리는 또 내일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광화문 앞에서 또 시청역 앞에서 만났으면 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저희는 또 멋진 또 희망찬 소식을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어요.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웹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면 후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정기 후원 신청하기 버튼과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로 이동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촬영해주세요. 시민언론 덧탐사 후원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 신청을 위해서 우선 회원정보, 결제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회원정보 입력 시 후원자명, 휴대전화 입력은 필수입니다. 결제정보는 정기결제와 일시결제 중 선택하여 진행됩니다. 정기결제는 자동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중 원하시는 결제 방식을 선택합니다. 자동이체의 경우 계좌번호 입력 시 평생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생계좌는 휴대폰 번호나 학번, 군번,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특정 번호로 만든 계좌번호입니다. 이러한 평생계좌는 자동이체 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휴대폰 중 원하시는 후원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결제정보 입력이 끝나면 결제일은 선택합니다. 결제일은 매달 5일, 15일, 25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제 금액을 입력할 때 금액은 최소 1,00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시결제는 신용카드와 휴대폰 결제가 가능합니다. 일시결제는 일에 후원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 휴대폰 중 원하시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내용을 작성한 후 결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결제 금액은 최소 1,00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결제 동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위탁 등에 대한 동의란에 체크하시고 상세 보기를 눌러 약관을 확인하세요. 전자서명은 마우스를 이용하여 회색 칸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직접 서명을 합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으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후원이 완료됩니다. 다시 한번 시민언론 더 탐사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